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민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말로 하기 힘든 고민을 혼자서 조용히 겪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까이 할 때 마음속으로는 더 오래 함께하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몸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난 후 찾아오는 허탈감,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는 마음, 심지어는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고 과학적으로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진료를 하며 저는 이 문제로 찾아오는 중년 및 고령의 남성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잊히지 않는 분이 바로 64세의 김 선생님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내원하셨을 때 선생님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내와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고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 각자 멀리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은 이제야말로 부부가 다시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많이 돌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가까이 매번 관계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나버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업무 피로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내 또한 점점 조심스러워하며 스킨십을 피하게 되면서 선생님은 큰 열등감과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밤이 되면 침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김 선생님과 같은 경우는 제 진료실에서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으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라고 단정짓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분사제나 도포용 제품 등 각종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스스로 구매해 시간을 늘려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기대와 다릅니다. 기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감각이 둔해지고 발기 기능에 영향을 주어 남성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새로운 문제만 더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년과 고령의 남성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성격적 예민함이나 나이 탓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근본에는 신체의 조절 능력,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복합적인 건강 상태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일시적인 대처법이나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다루는 방법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조절 기술,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중년과 고령 남성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운동법과 조절 방법들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이 문제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절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차분히 끝까지 시청하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자신감과 부부 생활의 질을 한 걸음씩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왜 많은 분들이 늘 상황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별표 조절 능력 별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짧은 시간이 전적으로 감도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감도가 높으면 흥분 신호가 더 빠르게 전달되고 한계점에 더 쉽게 도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신체의 자율 조절 능력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절 능력이란 뇌, 신경계, 그리고 근육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 몸의 반응 속도를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감각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할 때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듯 언제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조절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균형을 오래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타고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왜 이런 조절 능력이 약해질까요? 첫 번째 원인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적은, 즉 사정 유지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군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근육은 집안의 수도 밸브와 같아서 오래 사용할수록 느슨해지고 꽉 잠가야 할 때 충분한 힘이 나오지 않아 중요한 순간에 버티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신의 감각인지 능력에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과정 중에 자신의 흥분 정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뇌가 지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인식할 즈음에는 이미 조절 가능한 선을 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신체 반사가 활성화되면 그때는 이미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 상황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60대의 박씨 환자분을 진료했을 때 이분의 감도는 전체적으로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반적인 근력은 중하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흥분 정도를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 또한 매우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본인조차 언제부터 몸이 조절하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력이 약하고 감각인지 능력도 부족한 전형적인 이중 결핍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도를 낮추는 방법만을 찾는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흥분 단계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올바른 훈련을 통해 조절 능력을 실제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에 직접 초점을 맞춘 6가지 핵심 기술을 차례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각 기술마다 원리, 방법, 그리고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대로 따라하시고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매우 분명한 개선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 흥분 단계 인지 훈련.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기술은 전체 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바로 별표 흥분 정도를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 별표입니다. 이것은 이후의 모든 조절 방법을 배우기 위한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단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후의 노력은 쉽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연습을 해도 진전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몸이 언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 언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반드시 아주 탄탄하게 다져야 할 기초가 됩니다. 의학적으로 남성의 흥분 정도는 10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감각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안전구간, 즉 7단계에서 9단계 사이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임상에서는 제가 보통 흥분 단계표를 활용해 환자분들이 자신의 신체 신호를 인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단계, 몸이 완전히 평상시 상태로 관련된 생각이나 징후가 전혀 없는 단계입니다. 2단계, 머릿속에 잠깐 관련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몸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3단계, 몸에 약간의 변화가 시작되고 가벼운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4단계, 이 상태가 더 분명해져서 신체 상태의 변화가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5단계, 비교적 높은 상태로 안정되며 쾌감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통제력을 잃는 느낌은 없습니다. 6단계, 감정이 더 올라가고 계속되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7단계, 감각이 꽤 분명하게 높아지고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늦출 수 있습니다. 8단계, 이 상태가 더욱 뚜렷해지고 몸의 반응도 한층 강해지지만 집중력과 적절한 조절을 통해 여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9단계, 감각이 매우 강해지고 온몸이 뚜렷하게 긴장된 상태가 되며 이때는 높은 집중력과 좋은 조절 능력이 있어야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단계, 신체의 자연 반사가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로
이때는 거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조절이란 7단계에서 9단계 사이의 구간을 유지하는 것이지 10단계에 이르러서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간 뒤에야 참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조절이 아니라 단순한 억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억제를 지속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과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중년과 고령의 남성에게는 더욱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훈련하는 방법 역시 전혀 복잡하지 않고 배우자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약 10분 정도만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누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십시오. 상상이나 가벼운 생각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천천히 끌어올리셔도 됩니다. 약 30초마다 한 번씩 잠시 멈추어 별표 지금 내가 몇 단계쯤에 와 있는가? 별표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동시에 신체의 신호, 예를 들어 변화의 정도, 아랫배의 느낌, 호흡의 리듬, 근육의 긴장과 이완 등을 주의 깊게 느껴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9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면 즉시 모든 자극을 멈추고 깊고 천천히 몇 차례 호흡한 뒤 감각이 6단계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번 10분 정도만 하루 한 번, 2주 동안 꾸준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흥분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인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 환자였던 박 씨 역시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7단계와 9단계를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일주일만 규칙적으로 실천한 뒤 이제는 8단계 정도만 되어도 몸에서 매우 분명한 신호가 오고 아랫배가 살짝 긴장되는 느낌이 든다고 기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잠시 멈추기만 해도 바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인지 능력이 실제로 향상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이후 더 나은 조절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술, 멈춤 다시 시작, 스톱 스타트, 방법.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술은 별표 멈춤 다시 시작 방법 별표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오래전에 등장한 기법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제의학계에서도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이 방법은 1950년대 미국의 한 비뇨기과 교수가 처음 제안했으며 이후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약 3개월 정도 성실하게 훈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절 시간을 뚜렷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효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뇌가 흥분에 반응하는 방식을 다시 학습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빨리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흥분이 높아지기만 하면 곧바로 종료 반사를 일으키는 조건 반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멈춤 다시 시작의 방법은 자극 일시 정지와 다시 자극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뇌의 기존 습관을 깨고 흥분이 올라오더라도 몸이 침착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반사를 단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는 반응 패턴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제 결합 없이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이 단계는 특히 초보자에게 적합하며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연습하거나 배우자의 가벼운 협조를 받아도 됩니다. 흥분 정도가 조절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가까워지되 아직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면 모든 자극을 완전히 멈추고 몸을 이완시킨 후 두 손을 자연스럽게 두고 복식 호흡을 몇 차례 깊게 하십시오. 감각이 눈에 띄게 가라앉은 뒤에 다시 시작합니다. 한 번의 훈련에서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 뒤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생활 상황에서의 훈련입니다. 이 단계는 이미 기본적인 감각 인지와 초기 조절 능력이 형성된 이후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작할 때는 느리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조절하기 어려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활동의 속도를 늦춰 몸이 조절할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 일시적인 조절 구간 동안에는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잠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에 다시 처음의 느린 속도로 돌아가 계속 진행합니다. 한 번의 훈련에서는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 뒤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실제 연습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매우 흔한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멈출 때 모든 활동을 완전히 중단의 상태가 갑자기 크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일시 정지 중에도 아주 약한 자극은 유지하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전히 통제를 잃은 뒤에야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한계를 넘은 뒤에는 거의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조절 범위를 넘기 직전에 미리 멈추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인내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며칠 연습해보고 변화가 없다고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뇌가 새로운 반사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면 최소 8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술, 끼워주기 압박법, 스퀴즈 테크닉.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께 공유드릴 기술은 별표 끼워주기 압박 방법 별표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이 기술은 비교적 상급 단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훈련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방법은 1970년대경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멈춤 다시 시작 방법을 바탕으로 발전된 기법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흥분 정도를 비교적 빠르게 낮춰줄 수 있다는 점으로 특히 흥분이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이해와 호흡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끼워주기 압박 방법의 원리는 감각이 민감한 부위에 부드럽게 자극을 가해 반사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뇌로 조절 신호를 보내 짧은 시간 안에 흥분 정도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에 비해 이 방법은 조절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 방법은 혼자 연습하는 방식과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는 먼저 혼자 연습하며 자신의 신체 반응에 익숙해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태가 조절하기 어려운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 잠깐 동안 스스로 자극을 가해 몸의 열기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극의 강도는 반드시 적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후 상태가 눈에 띄게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이어가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식은 같지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감정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기술은 주로 훈련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생활에 적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한참 고조된 순간에 갑자기 멈춰 압박 동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져 서로 어색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힘의 강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불편함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오히려 전반적인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기술을 부부 생활에서 자주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제 조언은 이 방법을 어디까지나 별표 훈련을 돕는 보조도구 별표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자신의 신체 반응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으시되 기초가 충분히 다져진 이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감각과 생리적 리듬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조절하여 부부 모두가 편안하고 부드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데 두어야 합니다. 4번째 기술, 호흡 명상법. 제가 4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술은 별표 호흡 명상법 별표입니다. 이 방법은 조절을 돕는 방법 가운데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적용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한 도구 없이도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조절 문제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가까운 순간에 들어설 때 이미 또 반복되면 어쩌나 라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들어가는데 바로 그 불안이 오히려 몸을 더 쉽게 가속시키며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호흡 명상의 핵심은 호흡의 리듬을 조절하여 몸을 이완 상태로 되돌리고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 흥분이 상승하는 속도를 늦추는 데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깊은 호흡은 불안을 가라앉히고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긴장 상태에서 이완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이 신경계가 잘 작동하면 흥분 자체는 남아있으면서도 훨씬 안정되고 충동이 줄어들어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 초보자에게 매우 적합한 기본적인 복식 호흡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배 위에 가볍게 올리고 어깨에 힘을 푸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속으로 4초를 셉니다. 그런 다음 약 2초간 숨을 멈춥니다. 이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속으로 6초를 셉니다. 이 과정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고 하루에 2번 실시하십시오. 짧은 시간만 지나도 몸이 훨씬 쉽게 이완되고 마음도 한결 안정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 적용할 때 흥분 정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움직임의 리듬을 늦추는 동시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복식 호흡을 몇 차례 해보십시오. 즉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뒤 6초에 걸쳐 내쉬는 방식입니다. 보통 수십 초만 지나도 몸의 긴장이 눈에 띄게 가라앉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매우 자연스럽고 갑작스럽게 흐름을 끊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감정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번째 기술, 주의 전환 방법. 5번째 기술은 별표 주의 전환 방법 별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랜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겉보기에는 매우 간단하지만 적절하게 실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흥분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느껴질 때 잠시 주의를 중립적이고 일상적인 다른 대상으로 돌려 뇌가 자극 하나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가 분산되면 감각도 어느 정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무대 조명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빛이 한 지점에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면 그 지점의 밝기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거리로 주의를 돌리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불쾌한 일, 직장의 복잡한 문제 혹은 감정을 더 격하게 만드는 일을 떠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중립적이고 가볍고 깊은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내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실에 물건 배치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본다거나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같은 아주 단순한 생각이 좋습니다. 또한 주의를 너무 오래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멀리 가버리면 시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순간의 감각과 몰입 그리고 상대방과의 교감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은 수십 초 정도만 전환한 뒤 감각이 눈에 띄게 가라앉으면 곧바로 주의를 다시 배우자에게 돌려온전히 가까움을 이어가면 충분합니다.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하며 그래야 시간도 지키고 두 사람 모두의 감정적인 만족도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6번째 기술, 골반적은 조절 및 강화 훈련, 케겔 운동. 제가 6번째로 여러분께 공유드릴 기술은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인 골반적은 조절 및 강화 훈련, 즉 케겔 운동입니다. 이 기술을 잘 훈련하면 시간 연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발기 강도 또한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은 남성의 조절 기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군으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밸브가 튼튼할수록 조절 능력도 좋아집니다. 골반저근이 강해지면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 또한 분명하게 향상됩니다.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이 근육군을 단련하는 것이 생활 시간의 연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발기 강도 향상, 야간 자연 발기 횟수 증가, 심지어 잦은 소변이나 소변 누출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모두 중년과 고령의 남성에게 매우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방법은 남성의 생리 건강과 일상생활의 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주는 매우 가치 있는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골반저근을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중간에 소변을 멈춰 보십시오. 그때 수축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또는 똑바로 서서 복부와 허벅지에는 힘을 빼고 마치 대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 주위를 꽉 조여 보십시오. 그때 안쪽에서 수축되는 근육이 바로 훈련해야 할 근육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확인한 후에는 운동할 때 반드시 이 근육에만 힘을 주고 배나 허벅지, 엉덩이에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골반저근 운동은 크게 느린 수축과 빠른 수축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하루 약 15분 정도만 투자하여 12주 동안 꾸준히 하면 보통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린 수축, 근육의 지구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앉거나 서거나 누운 상태 모두 가능하며 몸이 편안한 자세면 됩니다. 골반저근을 서서히 안쪽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5초간 수축한 뒤 5초간 이완합니다. 처음에는 오래 유지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3초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도 됩니다. 한 번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고 하루에 2번 실시하십시오. 빠른 수축, 근육의 순간적인 힘과 반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역시 편안한 자세에서 1초간 강하고 빠르게 수축한 뒤 1초간 이완합니다. 이를 한 번에 20회에서 30회 연속으로 반복하고 하루에 2번 실시합니다. 운동 중에는 숨을 고르게 쉬고 숨을 참지 말며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해야 몸이 잘 따라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짧은 시간 문제를 가진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골반저근 운동을 꾸준히 시행한 후 평균 조절 시간이 3분 미만에서 7분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발기 강도 역시 중하 수준에서 좋은 수준으로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야간 자연 발기의 횟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골반저근 훈련이 단지 한 가지 측면만이 아니라 남성 건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기술 가운데에서도 골반저근 훈련은 가장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초라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결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의 사항 및 건강관리 조언. 이제까지 과학적인 관점에서 조절 기술들을 충분히 공유드린 뒤 의사로서 매우 자주 보게 되는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빠른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입소문으로 떠도는 민간요법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정체불명의 도포용 오일을 사용한 뒤 심한 피부 자극과 염증이 생긴 사례,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복용한 뒤 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한 사례, 심지어 일부러 계속 참기만 하다가 장기간에 걸쳐 전립선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시간 연장을 위해 분사제나 도포용 제품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뿌리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생각하며 빠르고 편리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제품들의 작용 원리는 매우 단순하며 대부분 국소 마취 성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일수록 알코올 함량이 높아 자극을 쉽게 유발합니다. 감각이 과도하게 마취되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되어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사용 후 며칠이 지나도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크게 불안해하며 내원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성분은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감각 저하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감도가 떨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는 의존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제 솔직한 조언은 이러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간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스스로 성급하게 병으로 단정 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분 정도의 시간만 보고 크게 불안해하며 곧바로 자신에게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온갖 약을 찾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 상태에 대한 진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여러 조건이 장기간에 걸쳐 동시에 충족되고 그로 인해 심리 상태나 부부 생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진단이 내려집니다. 만약 시간이 1분 이상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훈련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질병이 아니라 아직 조절 능력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은 상태일 뿐이며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합니다. 오직 시간이 실제로 극단적으로 짧고 스스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만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그 전에 임의로 약을 복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신 뒤에는 스스로의 몸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입니다. 오직 과학적인 접근, 꾸준함, 그리고 안전을 바탕으로 한 방법만이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훈련 기술과 심리 조절 외에도 일상적인 식습관은 특히 50대 이후 남성의 생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우 성실하게 운동을 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은 때로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에 있기도 합니다. 인체는 매일 공급되는 에너지와 영양소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영양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혈액순환과 남성 호르몬 기능을 강화하는 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아연, 셀레늄,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은 남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산물, 생선, 달걀, 콩류, 견과류, 녹색 채소, 신선한 과일 등을 통해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 생선, 그 중에서도 지방이 많은 생선은 심혈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어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발기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짙은 색의 채소와 신선한 과일은 혈관벽을 유연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간접적으로 부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조금 마시면 더 흥분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신경계와 혈관 기능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조절 능력과 발기 강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로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성기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며 오래 지속되면 생리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을 점차 줄이고 결국 완전히 끊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에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와 함께 식사와 휴식 시간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면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수면의 질과 부부생활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깊고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회복과 체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약 7,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기술의 효과는 두 가지 핵심 요소, 즉 별표 꾸준함과 심리상태 별표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체를 단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며칠 만에 성과가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며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번에 가까운 시간을 시험처럼 만들어 이번에는 꼭 저번보다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지 마십시오. 긴장이 커질수록 몸은 오히려 더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목표를 시간 늘리기에서 별표 배우자와 함께 과정을 온전히 즐기기 별표로 전환해 보십시오. 시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수록 조절 능력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3개월간 성실하게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없거나 발기 유지가 어렵다거나 통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식 병원을 찾아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저희는 안전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계획을 따로 세워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과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가까움은 감정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두 사람 모두의 인내와 이해, 그리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